여기는 서울 근교의 한 대단지 아파트 상가. 점심시간이면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한식당, 정든 밥상입니다. 사장 박선미 씨는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성실하게 장사해온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분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손님들로 가득 차 활기찬 점심 장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식당 문이 벌컥 열리면서 다소 과한 존재감을 풍기는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바로 이 아파트 동대표 회장 고만식이었죠. 평소에도 상가 사람들 사이에서 갑질이 심하다는 소문이 돌던 인물입니다. 고만식은 식당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마치 자신이 이 가게의 사장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로 큰 걸음을 뻗으며 자리를 차지합니다. 선미 사장 여기 좀. 오늘 내가 특별히 아파트 방송에서 홍보 한번 넣어줄 테니까 가장 잘 나가는 메뉴로 쭉 깔아봐. 그 목소리는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손님의 시선을 단번에 가져갈 만큼 컸습니다. 선미는 당황했지만 손님들 앞이라 일단 미소를 지으며 메뉴판을 건넸죠. 고만식은 메뉴판도 제대로 보지 않고 손가락으로 대충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어차피 돈 걱정할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파트 홍보 효과 알지? 사장님, 이런 기회 흔치 않아? 그 말투에는 내가 나한테 잘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요리들이 차려지는 동안 그는 큰 소리로 전화를 하며 옆 테이블 손님들이 깜짝 놀라 돌아볼 정도로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동대표라고 했잖아. 그거 하나 해결 못해서야 어디 일을 하겠어? 손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직원도 조심스럽게 선미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하죠. 사장님 저분 또 오셨네요. 선미는 억지로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그냥 오늘은 기분 좋게 드시고 가시면 됐지 뭐. 하지만 선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수많은 손님을 상대해 왔지만 이처럼 계산을 둘러싼 갑질을 당한 적은 드물었으니까요. 잠시 후 식사를 마친 고만식은 계산대로 다가왔습니다. 선미는 슬쩍 미소를 지으며 계산을 안내하려 했지만 그는 태연하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됐어. 홍보해 줄 테니까 계산 안 해도 되지? 이런 건 서로 윈윈이잖아, 윈윈. 홍보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런 걸 해준 적도 해줄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저 동대표란 직함을 이용한 명백한 갑질이었죠. 선미의 표정은 순간 굳었지만 그는 이미 등을 돌려 식당 문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선미는 손을 꼭 쥔 채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선미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뒤 그 고만식이 더 큰 분노와 억지를 들고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점심시간 피크가 지나고 선미의 식당은 잠시 한숨 돌리는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평온함을 단번에 깨버릴 존재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식당 문이 또다시 벌컥 열리며 평소보다 더 격앙된 표정의 고만식이 들어선 겁니다. 그의 발걸음은 침을 삼키기도 무서울 만큼 무겁고 거칠었습니다. 에이, 참. 내가 지난번에 홍보까지 해줬는데 말이야. 여기 매출이 왜 그대로야? 사장님, 홍보 효과가 이렇게 약하면 어떡해? 손님도 아닌 사람이 마치 투자라도 해준 양 갑자기 따져 묻습니다. 선미는 놀란 마음을 감추고 차분하게 대답하려 애씁니다. 회장님 혹시 그 홍보라는 게요. 아파트 방송이나 공지로 나갔던 건가요? 그러자 고만식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집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몰아붙이기 시작하죠. 사장님이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내가 홍보해주겠다고 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내가 동대표인데 내가 움직이면 사람들이 다 알아.
손님 몇 명이 놀라서 젓가락을 멈춥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무겁고 불편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선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으려 하자 고만식은 갑자기 식당 전체가 들으라는 듯 더 크게 외칩니다. 아니, 이거 무시하는 거야, 뭐야? 내가 아파트 대표인데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돼? 그 큰 소리에 문을 열고 들어오던 손님도 살짝 움찔하며 다시 나갈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미의 아들 하늘이 뒤쪽 주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평소에는 차분한 성격이지만 엄마가 부당한 일을 당한 순간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죠. 하늘은 상황을 파악하며 선미 옆에 조용히 섭니다. 회장님, 홍보는커녕 지난번엔 계산도 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건 무전 취식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고만식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눈을 크게 뜨지만 곧바로 억지를 부려 공격적으로 되받아칩니다. 아니, 지금 어디 젊은 사람이 윗사람한테 말버릇이. 내가 얼마나 식당을 위해 움직였는지 알아? 이 정도는 서비스로 해야지, 서비스. 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분위기를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슬쩍 꺼내 녹화를 하는 듯한 움직임까지 보입니다. 선미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가 내뱉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손을 살짝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늘아, 이젠 참기 힘들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천천히 엄마 뒤쪽으로 한 발 더 나섭니다. 바로 이 순간 선미 모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당한 갑질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일이 단순히 식당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상가 사람들을 괴롭혀온 고만식의 갑질 전체와 맞서는 싸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선미는 표정을 가다듬고 고만식을 향해 또렷하게 말합니다. 회장님, 이제부터는 모든 걸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고만식은 순간 덜컥하는 눈빛을 보였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말로 상황을 덮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고만식의 억지스러운 기세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고만식이 문을 나서며 씩씩거리던 바로 그 순간 선미와 하늘의 눈빛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만식이 식당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 그날 밤 정든 밥상 주방에는 묵직한 침묵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선미와 하늘은 테이블을 치우지도 못한 채 마주 앉아 말없이 한숨만 쉬고 있었죠. 하늘이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내야 해. 저 사람 우리만이 아니라 상가 전체를 쥐고 흔들고 있어. 선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평소라면 누군가의 실수도 무례도 불편함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기던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나서야 할 때가 왔네. 결심을 굳힌 모자는 바로 CCTV 영상부터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노트북 화면엔 며칠 전 고만식이 식당에서 계산도 없이 당당히 나가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선미는 영상을 보며 다시 한번 그날의 수모가 떠올라 입술을 꽉 다물었죠. 이런 행동을 당하고도 그동안 난 왜 가만히 있었을까? 하늘은 영상의 타임 코드를 정리해 증거 폴더에 저장합니다. 그 손놀림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해졌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고개를 내밉니다. 바로 아파트 부녀의 임원 윤정아. 평소 정든 밥상 단골이자 선미와 절친인 그녀는 고만식의 갑질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선미야, 오늘 또 그 인간이 난리쳤다며? 선미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정아는 한숨을 내쉬며 던지듯 말합니다. 나도 당한 게 한둘이 아니야. 그 인간이 회장된 뒤로 상가 사장님들은 거의 다 피해봤어.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카페, 약국, 편의점 심지어 미용실까지 고만식에게 당한 일들을 하나둘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편의점엔 홍보해준다며 과자를 잔뜩 가져가고 약국에선 대표 건강검진이라며 영양제를 공짜로 챙겨가고 미용실에서는 머리 잘라주면 상가 전체에 추천한다며 돈을 안 내고 나간 적도 있었다고. 선미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많은 피해가 있었다면 이제는 반드시 끝을 봐야 한다는 확신만 강해졌죠. 정아 이모 혹시 다른 피해자분들한테도 연락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정아는 단숨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하지. 다들 말만 못했지. 불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의 노트북에는 주민 제보 메시지가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피해봤어요. 그 사람 우리 가게에서도 공짜로 가져갔어요. 주민회의 열면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제보는 빠른 속도로 늘어갔고 그 내용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선미는 오래전부터 눌러왔던 감정이 벼락처럼 터져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눈가를 붉히며 조용히 말합니다. 하늘아. 나 이제 더는 그 사람 앞에서 작아지고 싶지 않아. 하늘은 따뜻하게 엄마의 손을 잡아줍니다. 엄마, 우리 이길 수 있어. 이번엔 우리가 제대로 밝히자. 정아도 힘차게 거듭 말합니다. 선미야, 우리 다 같이 하자. 이 동네 사람들 이제 그 인간에게 지쳤어. 그 순간 서로의 눈빛이 마주치며 작은 연대가 시작됩니다. 두려움 대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하늘은 바로 주민회의 요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제목은 단순했지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아파트 동대표 고만식의 횡포 관련 긴급회의 요청, 노트북에 딸깍 엔터키가 눌리는 순간 선미는 알았습니다. 이제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갑질을 당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갑질을 끝내기 위한 반격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며칠 뒤 아파트 커뮤니티실에 마련된 주민회의장 앞은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평소엔 썰렁하던 공간이지만 오늘만큼은 마치 큰 소동이라도 난 것처럼 활기가 넘쳤죠. 고만식의 갑질 소식이 빠르게 퍼지며 주민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궁금해했고 상가 사장들은 오늘은 끝장을 보겠다며 속속 모였습니다. 선미는 노트북을 품에 안고 조용히 회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정아가 그리고 끝으로 하늘이 자신감 가득한 발걸음으로 따라옵니다. 오늘만큼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진실을 밝히는 사람으로 서고 싶었습니다. 회의장 앞쪽에 자리 잡은 고만식은 예전과 다름없이 당당하고 건방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궁금증이 섞인 낮은 웅성거림이 흘렀죠. 고만식은 선미 일행을 보고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식당 사장님 오셨네? 뭐 그렇게 따질 게 많다면서 오늘 시원하게 말해보라니까. 그 비웃음 섞인 말투. 하지만 오늘은 예전처럼 분위기를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사회자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발언 순서가 선미에게 돌아갑니다. 선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노트북을 연결해 화면을 대형 스크린에 띄웁니다. 화면의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하자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지고 모든 시선이 스크린으로 쏠립니다.
바로 고만식이 정든 밥상에서 계산도 하지 않고 당당히 나가는 장면이었죠. 영상 속 고만식이 홍보해 줄 테니까 계산 안 해도 되지? 라며 뻔뻔하게 말하는 순간 회의장은 폭발하듯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회장님이 저렇게 했다고? 저건 그냥 무전 취식 아니야. 고만식의 얼굴이 점점 굳어갑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용실, 약국, 카페, 각 상가에서 고만식이 공짜로 챙겨간 물건들, 특혜를 요구하는 녹음 파일, 상가 과반이 피해를 봤다는 주민 메시지까지 정아가 주민들 앞으로 나서며 낭낭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고 회장님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순간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절반이 넘는 상인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에는 탄식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해온 게 이 정도였어. 하늘은 준비해온 마지막 문서를 화면에 띄웁니다. 바로 고만식이 사용한 아파트 예산 내역 중에서 명백한 사적 지출로 의심되는 항목들. 이 부분은 주민 합의 없이 회장 권한으로 임의로 처리된 부분입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제야 진짜 위기를 느꼈는지 고만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칩니다. 아니, 저건 오해라고. 그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꽂히고 있었죠. 주민회의장은 마치 법정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그의 변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민 여러분, 동대표 해임 및 조사 요청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빠르게 표를 집어들고 그 결과는 불과 몇 분 만에 스크린에 표시되었습니다. 찬성 87%, 압도적인 수치였습니다. 회의장 전체에서 동시에 탄성이 나옵니다. 고만식은 서서히 무너지는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의 얼굴엔 충격, 수치,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미는 조용히 말합니다. 저희는 오늘 그저 당한 만큼만 정당하게 밝힌 것뿐입니다. 회의장에는 박수가 퍼져나왔습니다. 상가 사장들은 서로 등을 두드리며 드디어 끝났다. 속 시원하다. 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날 선미와 하늘은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고만식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열린 순간이었죠. 자,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준비하던 마지막 칼끝이 드디어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었죠. 며칠 뒤 식당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옵니다. 아파트 주민 12명, 그리고 그들 뒤에서 어정쩡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오는 동대표, 오 회장. 주민들이 제게 다가와 말합니다. 사장님, 우리 회장이 여기서 무전 취식한 게 사실이라죠? 홍보랍시고 다니면서 공짜로 처먹고 다닌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돈으로 운영되는 동대표가 남의 가게에 피해를 주면 어떡합니까? 저는 준비해둔 종이를 꺼냅니다. 며칠 동안 고생해서 만든 무전 취식 정황 자료 CCTV 캡처 추가 증언 정리본. 그리고 조용히 말하죠. 이건 제가 만든 자료인데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요. 주민들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와, 이걸 다 혼자 정리하신 거예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회장님은 왜 잠수타셨대요? 홍보협조? 저희는 그런 거 회의에서 논의한 적도 없는데. 순간 주민들의 시선이 전부 오 회장에게 향합니다. 오 회장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죠. 아니, 그게 잠깐. 그게 아니라 홍보 차원에서 서로 윈윈하자고. 하지만 주민들이 단칼에 말합니다. 회장님, 웬만하면 그냥 사실대로 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확인하러 올 정도면 이미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저는 차분히 한마디 더 얹습니다. 저는 크게 문제 삼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사과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해요. 그리고 드신 만큼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기름을 부은 듯합니다. 한 주민이 소리칩니다. 아니, 사장님한테 사과하는 건 당연하죠. 이게 무슨 회장입니까? 본인이 저지른 일인데 왜 사장님이 눈치 보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다른 데서도 이랬던 거 아니에요. 오 회장은 더 이상 발뺌하지 못합니다. 주민들의 질타가 계속 이어지고 그는 점점 작아져만 가죠. 결국 그가 고개를 푹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계산 안 하고 간 것도 홍보란 핑계 댄 것도 다 인정합니다. 식당 전체가 조용해지고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러면 여태 드신 건 이제라도 계산하시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내 결제합니다. 삑소리가 울리며 그동안 묵혀있던 답답함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제게 말하죠. 사장님 고생 많으셨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민들이 돌아간 뒤 오 회장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한마디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앞으론 서로 정정당당하게 지냅시다. 문이 닫히는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이 내려가듯 속이 뻥 뚫립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말하죠. 여러분, 사이다는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튀지 않고 정확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